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자, 오늘은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8차시 도전 수학 여러가지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0쪽 131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자, 여러가지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 볼까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직육면체 부피만 구해봤는데 여기는 직육면체가 아니네요. 그쵸? 직육면체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왜 지금 이 막 집 사진이 들어가 있는지는 별로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자, 아무튼 이런 사진이 있네요. 아무튼 보겠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은 입체 도형의 부피죠. 자, 입체 도형의 부피다. 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평면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비슷하지 않을까? 평면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서 더한 방법이 있었죠. 마찬가지 입체도형도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 부분을 빼는 방법도 있겠죠. 자, 뭐 잘라서 계산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잘라서 계산한다. 쓰기가 간단하니까 이걸 선택한 겁니다, 선생님. 자,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할게요. 소리 나옵니다. 자,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잘라서 계산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크게 계산한 다음에 이 부분 빼는 방법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올라가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잘라 볼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르는 방법도 있겠고, 이 부분을 자르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길이가 좋은지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13이니까는 여기가 8이거든요. 자, 여기가 8이고 여기는 5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잘라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이제 문제점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은 지금 이 부분이 8cm죠. 그 다음에 여기는 8에 3에서 8에서 3을 빼니까 여기는 5가 됐죠. 그쵸? 자, 지금 요 1번과 2번을 보게 되면 둘이서 똑같아요. 얘를 갖다가 돌려가지고 붙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이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2m, 2cm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5cm입니다. 어때요? 너무 쉬워져 버렸죠. 자, 잘라가지고 옮겼더니 이런 하나의 직육면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직육면체 만들어졌으니까는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 여기다 세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부분이 10cm가 됐고요. 여기는 8cm였고 여기가 2cm입니다. 그럼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에다가 10 곱하기 8을 하게 되면 80이 되고 80에다 2를 곱하니까는 8이 16, 16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해결해 보세요 라고 했어. 160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잘라 볼게요. 자, 다른 방법으로 잘라보면은 얘가 상당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5cm가 되죠. 5cm면 여기랑 똑같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가서 붙여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몇이 되죠? 3cm가 되는 거죠. 3cm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3cm가 되니까 합치면은 16c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5cm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로
5 곱하기 16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얘를 5 곱하기 2를 먼저 계산하면 10이 되죠. 그러니까는 160이 됩니다. 똑같죠. 16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전체 크게 만든 다음에 빼볼까요? 자, 이 부분 크게 이렇게 늘려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이 부분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크게 합쳐진 부분을. 그러면은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18, 여기가 8이죠. 그러니까 13 곱하기 8 곱하기 높이 2가 되죠. 그 다음에 빼야 할 곳은 여기가 지금 5cm죠. 여기가 8cm, 그 다음에 여기가 3cm, 그 다음에 2cm. 그러니까는 3 곱하기 8 곱하기 2예요. 자, 지금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조금 바꿔서 써볼게요. 순서를 8 곱하기 2 곱하기 13이고요. 그 다음 밑에 거는 8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 됐죠? 그러면은 이걸 보게 되면은 얘는 8 곱하기 2라는 놈을 8 곱하기 2라는 놈을 이렇게 묶어놓고 생각을 하면은 한꺼번에 묶어놓고 생각하면은 얘는 8 곱하기 2가 16이 되죠. 자, 16으로 쓰겠습니다. 자, 16 여기도 16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16이 13개 있고 여기는 16이 3개 있죠. 근데 16 13개에서 16 3개를 빼면 16이 몇 개 될까요? 그쵸? 당연히 16 곱하기 10이 돼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6이 10개, 그러니까 160이 되는 거죠. 이런 계산법 여러분들 익혀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중학교 가게 되면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곱하기라는 것 자체는 뭐가 몇 개 있는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이 된다는 것. 어떻게 계산해도 160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16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는지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잘라가지고 따로따로 계산을 하고 더하려면은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길이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잘라서 붙일 수 있습니다. 붙여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계산하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2번. 중기는 다음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부피를 구하려면 어느 부분의 길이를 알아야 하는지 찾아보라고 했는데 중기가 이걸 구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는 왜냐면은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중기는 바보니까. 중기가 바보니까 구할 수 없겠다라고 했겠죠. 한번 볼까요? 자, 어디 볼까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니까는, 자, 여기가 지금, 여기가 몇이죠? 어라? 진짜네. 계산할 수가 없네요. 그쵸? 여기가 몇인지 나오고 여기가 몇인지 나와야 되는데, 이 전체 두 개를 합친 5cm는 나왔지만은, 지금 여기가 몇 cm인지는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가 없네요. 어쩐 일이죠? 충기가 이렇게 똑똑한 친구가 아닌데. 야, 그러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지금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5에서 빼면 되니까. 자, 어디를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을 쓸게요. 이 부분을 여기가 조금 더 기니까는 여기를 3cm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cm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이라면은 지금 이걸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자, 선생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3cm와 이 3cm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넘어뜨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자, 높이가 3cm이고 여기가 5c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6cm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자,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넘어뜨렸을 때 지금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하면은 2번 입체도형과 높이가 같은 직육면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얘를 갖다가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에다 붙이는 걸로 해볼게요. 이쪽에다가 자, 이쪽에다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런 식의 큰 직육면체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이 7cm죠. 7cm고 여기는 5cm죠. 5고 여기는 7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대로 6에서 변함이 없고요. 높이는 3입니다. 여기가 3이니까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6 곱하기 3을 하면 되죠. 간단하죠. 자, 따로따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게 높이가 같아지고 제 맞닿는 면이 같기 때문에 서로 합쳐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12가 6이 있으면 72죠. 72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이 3은 6에다가 7, 3, 21이 되어서 216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선생님이 너무 쉽게 계산했나요? 자, 이 부분 잘라서 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넘어뜨려서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 제가 색칠을 하게 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합동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6이고 여기는 이쪽 부분은 몇이었죠? 3이죠.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보면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이죠. 그래서 합동이 되어 가지고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이런 것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를 무작정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무조건 풀려고만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얘를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기가 이 부분이 3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이 높이가 2라고 하면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싹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길이도 좀 쓸게요. 17, 6 여기가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7 여기 3 그 다음에 여기는 5 그 다음에 여기는 6. 자, 그러면은 이 6, 이 6이죠. 이 6이니까는 합동으로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쵸? 3. 지금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와 면이 같아지는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6이니까는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잘라가지고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자를 때 세로로 자르기보다는 이렇게 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부분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가 3 곱하기 6 곱하기 3이죠. 3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계산하면은 10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되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3, 3, 9에다가 9, 6에 54가 되고요. 여기는 6이 10이니까는 120이 됩니다. 120 되니까는 두 개 더하니까는 174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계산을 할 때 자르는 부분도 어느 쪽으로 자르는 것이 좀 더 편할지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자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12 곱하기 6 곱하기 3을 해가지고 몇이었죠?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미 제 돌려보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지워가지고 몇이었는지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로 잘라보고 3으로도 한번 잘라서 계산을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짝하고 짝이 없어도 짝이 좀 바꾸어서 한 것처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풀어보고요. 여기가 얼마나 알고 있나요가 지금 4페이지가 있어요. 지금 135초까지 있으니까는 다음 시간에는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끝나러 가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